안녕하세요. 반대측 1트 원자 박예지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번 논제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양심이다에 대한 반대 논점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용어 정의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양심이란 인간이 사회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도덕적인 책임을 생각하는 감정상의 느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희 측 논점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람들은 양심을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양심을 저버릴 때가 있는데, 예를 들면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자동차 사고 중 뺑소니 사고가 무려 4.1%나 달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려는 모습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쉽게 변하기도 합니다. 2015년 9월 중국에서 한 할아버지가 오토바이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었는데, 그걸 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 할아버지를 구하지 않아 결국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자살을 하려는 여성을 구령만 하고 신고는 하지 않는다거나 묻지마 집단 폭행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것과 같은 사건, 비양심적인 사건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심은 쉽게 저버려질 수 있기 때문에 양심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양심은 쉽게 약해집니다. 권력이 강한 비양심적인 사람 속에서는 좋은 양심도 쉽게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밀그렌 교수의 아이 하면 실험에서는 교사 역을 맡은 피실험자가 학생 역을 맡은 피실험자에게 문제를 내서 그 학생 역을 맡은 피실험자가 문제를 맞추지 못하면 15V부터 450V까지 전기 충격을 가하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65%나 되는 교사 역의 실험자들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450V의 전기 충격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실험에서 알 수 있듯이 악한 행동의 주체자의 책임이 애매해지면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양심을 지키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는 조직이 커질수록 더 커지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광주 민주화 운동 때도 군인들 중에서 자신이 잘못한 일을 양심적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처럼 양심은 쉽게 약해지기 때문에 양심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양심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 것은 사랑해서이지 절대 양심 때문에 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동물을 기르는 것도 사랑 때문에 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과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양심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극악무도한 범죄자들도 만약에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런 나쁜 범죄들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하트마 간디는 사랑이 있어야 삶도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말했던 것처럼 자신과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양심을 지킬 수 있는 삶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양심이다에 대한 반대측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355초 나가겠습니다. 오늘 찬성팀 1토론자의 1차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찬성식 제1토론자 김청호입니다. 저희는 이번 논제인 양심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라는 문제에 대해 찬성합니다. 일단 용어 정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이란 인간이 잘못을 했거나 인간이 잘못을 했을 경우 그것에 대해 문제를 느끼는 감정을 말합니다. 일단 저희 찬성 측의 3가지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심은 버리고 싶다고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양심은
번만 보내요. 다시 하겠습니다. 양심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이다. 양심은 버리고 싶다고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자신의 양심이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양심이 가장 강하다는 증거이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일단 먼저 양심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인간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양심은 감정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렇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두 번째로 양심은 버릴 수 있다고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거나 아니면 수치심을 느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처럼 기본적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양심은 거의 누구나 가지고 있고 또한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또한 자신이 이렇게 잘못한 것을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만 양심이 보통은 없다고 하므로 이렇게 양심은 버릴 수 있다고 일개 개인이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심이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양심이 가장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탕도서에 나온 5.18 광주 민주화운동 때 특전사 부대들의 범죄 행위가 밝혀진 것은 조직 내에서의 양심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렇게 얼마 전에 있었던 버닝썬 게이트나 이렇게 몇몇 여러 대형 사건의 경우에도 이렇게 양심 선언이 없었다면 밝혀지기 힘든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이렇게 양심 고백을 하지 않으면은 조직 내에서 자리를 보장받거나 큰 돈을 받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받지 않고 양심 고백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양심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찬성 측은 이번 논제인 양심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에 대해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3분 56초 날아가겠습니다. 토론자 간의 응답 시간입니다. 반대팀 일토론자가 찬성팀 일토론자에게 먼저 질문을 하고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응답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한 시간은 3분입니다. 자, 나와주세요. 토론자 여러분. 보고하셔도 돼요. 네, 보고하셔도 돼요. 문답은요. 네. 그 양심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고 하고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그거라 하셨는데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은 양심 말고도 다른 가치들 같은 다른 것들이 있는데 왜 양심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가치나 이렇게 동물은 예를 들어서 자기 동족이 병에 걸려서 죽인다거나 그런 경우에도 어떠한 감정을 느낄 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인간의 경우에는 이렇게 자신이 예를 들어서 정말 실수로 교통사고를 냈는데 그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그런 경우에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렇게 인간에게는 가장 양심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울시에서 교통사고가 난 것 중에 통계 중에 뺑소니가 4.1%라고 했는데 이것은 매우 적은 수치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동차 사고들 중에서 그렇게 자신의 양심을 버리고 회피하려는 사람이 그만큼이라도 있는 것이 양심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심은 버리고 싶다고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했는데 버리고 싶다고 해서 버릴 수 없는 거면 그 세상에서 가장 왜 중요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여러분, 문제는 강한 양심이 강한 것도
양심은 일단 보통 사람은 자신이 잘못을 하면 그 잘못을 알고 그것에 대한 죄의식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양심하고 짙게 되므로 이렇게 양심은 그리고 또한 범죄자의 경우에는 자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다는 것은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고 그거에 대한 그 처벌을 받겠다 이런 건 있는데 따라서 이렇게 이러한 양심이 없었다면 이런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 거고 따라서 이렇게 양심이 가장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5.18 민주운동의 경우에도 군인이 고백을 한 게 별로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특정사들이 고백을 많이 하려고 했으나 살해 협박을 받거나 다른 여러 외부적 요인 때문에 양심 선언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게 양심 때문에 꼭 군인이 고백을 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양심이 만약에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라면 그런 위협도 무릅쓰고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인사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네, 둘 다 잘했어요. 먼저 박예지 토론자 처음에 용어 정의 잘해주셨고요. 그리고 강하다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강하다라는 게 좀 약간 애매모호하고 약간 막연한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하고 넘어간다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러한 조건이라면 강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용어 정의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그 조건을 그러니까 양심은 어떠한 이유를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면은 강하지 않다는 걸 입증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용어 정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양심은 가장 강한 것은 양심이다라고 했을 때 양심과 강하다에 대한 용어 정의가 서로 합치가 되지 않는다면 서로의 성립이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용어 정의를 여러분에게 유리한 쪽으로 하고 넘어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다음에 논점 3가지 정리를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논점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말할 땐 이유라고 말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뺑소니 사고는 양심을 저버린 것이다. 네, 잘하셨고요. 이것을 잠시만요. 네, 이렇게 양심을 쉽게 저버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강한 것은 양심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네, 연결도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요. 지금 굉장히 잘하셨는데요. 사례를 그냥 딱 던져주고 끝날 것이 아니고요. 그 사례를 떠먹여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례가 왜 이유를 그리고 그 이유가 왜 주장을 뒷받침을 하는지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토론자 같은 경우는 그냥 사례만 말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박예지 토론자 연결해서 되게 잘했어요. 그리고 밀그램이었나요? 네, 이거 실험 사례 굉장히 얘기 잘했어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죄수 실험 알고 있죠? 네, 죄수 실험이 좀 더 극적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왜냐면 죄수 실험 같은 경우에 권위에 그러니까 약간 불복을 한 거잖아요. 그때 그 전기를 가했던 사람들이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한 게 아니고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양심의 꺼리낌을 느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키니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양심이 가장 강하지 않다는 되게 좋은 이유가 되겠죠. 그러니까 권위에 불복해서 양심이 꺾인 사례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그러니까 비슷한 사례긴 하지만 이게 좀 더 적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논점을 3개를 얘기했는데요. 마이트님이 굉장히 잘하는 게 논점의 각 논점의 마무리로 주장과 연결을 하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잘했습니다. 사랑이 더 강합니다는 이유라기보다는 좀 새로운 주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보다는요. 이유라는 형식을 쓰려면은 가장 강한 것은 양심이 아닌 잠시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잠시만요. 가장 강한 것은 양심이다. 양심보다 사랑이 더 강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사랑이 더 강합니다는 새로운 주장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거를 이유 형식으로 하면 더 좋겠고요.
그리고 사랑 때문에 동물을 기른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왜 사랑이 양심보다 더 강하다는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A가 B보다 더 강하다라는 말이 나오기 위해서는 A와 B를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사랑 때문에 동물을 기른다는 건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요. 이것이 왜 양심보다 더 강한 이유가 될까에 대한 설명은 좀 안 된 것 같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이 설명을 추가로 김상원 토론자가 해도 괜찮겠어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요약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어떠한 이유로 가장 강한 것은 양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잘했어요. 자, 김창호 토론자 처음에 주장으로 시작한 거 좋았어요. 잘하셨고요. 처음에 요약한 것도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해주시고요. 용어 정리를 했잖아요. 반대측에서. 그렇죠? 근데 찬성 측에서도 용어 정리를 했죠. 근데 반대측에서 했다는 건 찬성 측의 용어 정리를 따르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아까 찬성 측의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첫 번째는 찬성 측의 용어 정리 그대로 따라가는 거. 두 번째는 그 용어 정리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용어 정리 새롭게 하는 거. 근데 새롭게 했을 경우는 아까 찬성 측의 용어 정리가 어떠한 이유로 올바르지 않은지 그래서 왜 우리의 용어 정리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듣는 사람들이 찬성 측에서도 용어 정리 했고 반대 측에서도 했는데 서로 용어 정리 서로 다르네. 그러면 어디에 기준을 잡고 토론을 들어야 되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다는 거. 그리고 인간만이 가지는 가치가라고 했는데요. 인간만이 가지는 가치이다가 가장 강한 것은 양심에 어떻게 뒷받침하는지가 조금 이해가 약간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가지는 것이면 가장 강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 설명을 좀 준비해 주면 좋았을 것이고 반대 측에서는 이것을 질문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거의 누구나 가지고 있다. 역시 거의 누구나 가지고 있으면은 왜 가장 강한 것일까?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충분히 김민영 토론자 좀 더 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버릴 수 있다. 버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버릴 수 없다라고 했었나요? 버릴 수 있다라고 써있긴 한데 버리고 싶다고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버리기 어렵다인 거죠. 네, 잘했어요. 버리기 어려우면은 강하다고 볼 수도 있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청중들이 별 생각 없이 들었을 때는 버리기 어려우면 가장 강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관례가 생각이 났는데 요즘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외로움을 좀 많이 느끼는 게 요즘 트렌드잖아요. 그냥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고 좀 개인주의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보통 외로움은 별로 좋은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버리고 싶어 하죠. 근데 잘 버려지진 않죠. 그러니까 내가 혼자 살고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다고 했을 때 계속 외로워. 외로움을 안 느꼈으면 좋겠어. 근데 안 느끼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다면 외로움이 가장 강한 것일까? 버리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반대 측에서는 이런 관례를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관례를 그러니까 어제 반박을 할 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반대 측에서 질문을 하기를 찬성 측에 버리기 어렵다고 해서 가장 강한 것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단순히 그렇게 질문하면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사례를 들어가면서 외로움 같은 경우에는 버리고 싶어도 버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럼 외로움도 가장 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관례를 들어가면서 질문하는 것이 더 청중이 듣기에 이건 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점은 알겠죠? 단순히 질문하는 거랑 그래서 사설지 같은 경우에는 반론을 준비한다는 것이 이거예요. 예상 반론을 준비한다는 것이 우리 문점에 이러이러한 약한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구나를 예상을 해서 재반론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김승준의 김청호 선수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 답변해주면 좋겠고요. 만약에 질문이 들어온다면 그리고 5.18 사례 좋아요. 5.18 같은 사례는 양심 선언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세상 밖에 드러난 그런 진실이니까요. 말 잘했고요. 버닝썬 같은 경우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버닝썬 사태가 처음 일어난 것이 폭행 사태 때문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청년들이 들으면서 이거는 양심 선언이 아니라 그 폭행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양심 때문인지 양심 선언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었고 그 양심 선언으로 인해서 어떠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는지에 대해서도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연결을 다 시켜주라는 거죠. 자,
그리고 문답 들어갈게요. 문답에서 양쪽 다 뭐 딱히 끊김없이 굉장히 계속 질문하고 굉장히 좋았고요. 잘했어요. 이건 내 토론자 문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합니다. 자, 반대식 토론자 먼저 했죠? 아까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양심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 아니고요. 가장 강하다. 가장 강하다, 가장 강하지 않다. 그러니까 중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양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입술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문제는 그게 아니니까요. 문제랑 잘 기억해 주시고요. 네. 사성 측에서 바로 이어서 질문한 거 좋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쓰질 않았어요. 왜냐면 가장 중요한 것에, 그러니까 의 여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답이 오갔기 때문에 안 했고요. 그다음에 사성 측 토론에서 뺑소니가 아까 몇 %였죠? 4.1%. 네, 적은 퍼센트 맞죠? 네, 잘 지적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뺑소니를 양심과 연결을 잘 시켜주면 좋겠어요. 뺑소니가 왜 양심을 저버리는 행동인지에 대해서 아까 설명해 주시면 좋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김청훈 토론자 같은 경우는 뺑소니하고 양심이 어떻게 관련이 없는지에 대해 설명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겁나서 도망치는 경우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양심을 저버리기 어떻게 얘기할까? 그러니까 처벌받는 게 너무 두려워서 이렇게 겁나서 도망치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양심 때문이 아니라 양심이 너무 강하고 약한 거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 사성 측에서 지금 제가 감기가 좀 걸려서 목소리가 좀 안 나오고 있는데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맨 마지막에 질문이 조금 막혔었죠. 김성호 토론은 질문이 막힐 때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막힐 때는 답변을 열심히 궁리하다가 생각이 안 날 때는 질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답변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안 해주시면 좋고요. 자, 그러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반대팀 입토론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4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대측 제2토론자 김상호입니다. 저는 일단 저희 측의 저희 측의 주장에 대한 강화를 약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대 측 주장에 대한 반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측 주장에 대해서 용어 정의부터 하나 다시 보충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것이란 것은 주변의 다른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논제는 양심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다. 이기 때문에 양심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라는 것은 주변 것에 의해서 약해지거나 변화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 측의 주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화할 저희 측의 주장은 세 번째인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다 라는 주장인데요. 강화를 하자면은 이 양심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양심을 만약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면은 양심을 따를 필요 없을 것입니다. 양심을 따르는 것은 예의를 지키는 것 같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신만의 규칙을 지키거나 그래서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예의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양심이 없다면은 다른 자신의 죄를 걱정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죄를 저지르는 그런 범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사랑이 없다면 양심도 애초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양심이 사랑보다 가장 강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상대 측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상대 측은 첫 번째로 양심은 인간만이 가지는 가치이다. 두 번째로 양심은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양심을 따른다 라고 했는데 저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번 논제는 양심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다 이지 양심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합니다. 하지만 상대 측의 대부분의 주장들은 양심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논점은 양심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는 볼 수 있으나 세상에서 인간만이 살고 있지 않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가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논제에 대해 연결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양심은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버리고 싶어서 버릴 수 없다고 해도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면 아까 지도조원의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외로움도 버리고 싶어서 버릴 수 없는 것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라고 보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양심은 버리고 싶어서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난 범죄들을 살펴보면은 매우 비양심적인 범죄들도 많고 예전에 일어난 세월호 사건을 봐도 이 선장과 선원들이 위험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도망쳤을 뿐만 아니라 배에 기록한 화물 수도 평상시를 기록된 수를 훨씬 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비양심적인 사건들이 매우 많이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양심은 버리고 싶다고 버릴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현재 양심을 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양심에 따라서 행동한다 라고 하셨는데 반대로 양심에 따르지 않아서 행동한 사람도 많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을 사례로 드셨는데 물론 내부 고발자가 있었지만 내부 고발자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 학살하고 잔혹행위를 저지른 군인들과 그리고 이 나라의 정부가 있었습니다. 이는 분명 내부 고발자들의 수보다 많을 것이고 만약 이 군인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해도 두려움 때문에 고발을 하지 않고 이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따라서 양심이 다른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약해졌으므로 양심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압박들을 통해서 상대 측의 주장은 잘못되었고 저희 측의 주장이 더 타당하다라고 말합니다. 감사합니다.